GDP는 전체적으로 보는 거라서 이제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나 소득 격차 이런 걸 보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사람들 먹고 사는 거랑 가장 근접한 게 이제 일자리고 이순신 프로젝트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자리. 그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그거랑 가장 관련이 있는 지표들이 고용률, 실업률 이런 거겠죠. 게스트는 실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실업 너무 슬프고 아프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일자리를 잃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실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태백, 38선, 4호정, 569도 이런 말 알아요? 이런 말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이태백은 이건 그 이태백은 시인이고 38선은 그 38선이고 잠깐 이태백 재밌다. 그래. 거기 그 사호정 거기 사호정. 569도는 처음 들어. 569도는 그거 도구 이름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569도 몰라? 그냥 그거 섬 이름 아니에요? 부산에 있는 맞아. 네. 부산 앞에 있는 섬. 그게 왜 569도인지 알아? 그냥 몰라요. 밀물이 들어오면 섬이 5개가 됐다가 썰물이 빠지면 6개가 된다고 그래서. 오, 그래서 모르겠구나. 근데 이게 사실 몰라. 아니 실업하고 뭔 상관? 아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 진짜 옛날 얘기 맞네. 근데 진짜 이거 딱 봤는데 이게 2000년대 중반에 나온 말이죠. 그죠? 그때쯤 됐지. 이태백이 20대의 태반이 백수. 취업이 안 되니까. 아. 38세가 되면 뭐 한다는 얘기야. 그 잘린다. 그게 38선이 뭐? 선, 그 5선. 38, 요게 마지노선이다. 38세. 4호정이 45세가 정년이다. 569도가 56세까지 회사 다니면 도둑놈. 이런 뜻인데, 이렇게 오래된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아예 모를 줄 몰랐어. 진짜 아예 몰랐어. 시인이라니. 시인인 거 맞아. 아, 이게 진짜 옛날 얘기구나. 그러면 요새는 이 정도는 아니란 얘기인가? 그때가 더 심각했던 그러니까 얘기인가? 이때는 진짜로 가장 최악이었지, 최악. 그러니까 이게 IMF 때 나온 말이 아니야. 맞아, IMF 이후에 나온 거야. 거의 금융위기 18년. 금융위기 때 나온 말인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두 번의 굴곡이 있었잖아요. 네. IMF하고 금융위기. IMF는 다들 뭐 그러니까 별로 그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금융위기인데 이제 회사들이 정리해고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나이로 막 정리해고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멘붕을. 그래서 이게 38선 이태백은 나중에 억지로 지은 말이고 4호정하고 569도가 진짜 그치. 그러니까 569도 4호정 이때가 그 중간 딱 거기서 돈 많이 벌 뭐라고 그래? 이제 피크로 그냥 벌어야 되는데 임금 페이크제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때 이 돈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베이비붐 세대지 그때로 치면 치킨집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때 자영업 막 이거 막 나가고 할 때 그때 이 말이 많았지. 근데 이때는 자발적 은퇴도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희망퇴직 막 할 때니까. 요즘 그만큼 안 줘.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지금 차원이 다르지. 그때는. 요즘은 그만큼. 그때 막 2, 3년치 연봉 막 주고 그랬었잖아. 그게 금융위기 언저리에서 금융위기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4호정 569도라는 말이 그때 나오기 시작한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불거진 게 청년 실업에 관한 얘기였지. 그래서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말이랑 38선은 그냥 38선이면 그냥 뭔지 모르겠어. 정확히 의미가. 38세 되면은 잘린다. 찾아보면 되지. 38선 하면 옛날 노래방 1번 가거라 38선. 요즘도 가거라 38선인가? 그게 뭐예요? 노래방이 옛날에 책이 있었어. 아, 책 같은 거 알아. 책 같은 거. 노래방 책에 딱 가면은 가장 먼저 있는 게 1번 가거라 38선. 아. 기억내는데 38세 퇴직이래. 38선이. 무슨 정확한 밑에? 그러니까 38선 약간 억지야. 좀 약간 끼워 맞춘 좀. 2, 3, 4, 5로 맞추려고 우리 저번에 X, Y, Z 이런 거 끼워 맞추려고 한다고 하잖아. 38선이 약간 그렇고 그래서 4호정이 제일 4호정 569도가 제일 그랬죠. 옛날에는 이제 실업자 그러면 뭐 이게 인생의 루저 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약간 나쁜 놈 비슷한 이런 의미가 80년대 90년대에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직장이 많고 네, 그렇죠. 네가 일을 하려고만 하면은 어디든지 일을 할 수 있게 일을 할 수가 있었거든. 이런 거지. 뭐 옛날에 연속극에서 보다 이렇게 막노동이라도 해라. 뭐 공장이라도 다녀라. 뭐 이런 거 있었거든. 뭐 젊으면은 뭐 젊어서 고생은 뭐 사서도 하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어쨌든 옛날에 뭔가 인생의 루저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 이게 실업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특히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서 이제 더 그런 얘기도 나오죠. 실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일단 경제에서 계산하는 그 실업의 정의나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길 교수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교육방송. 교육방송 짧게. 일단 뭐 실업률을 이야기하려면 실업이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실업은 단순히 이렇게 직업이 없는 사람을 실업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루저라고 다 같은 루저가. 대칭이 있어. 대칭이 있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실업은 그러니까 이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실업은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 네.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중요해. 일을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데는 아니야.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거나 혹은 일자리를 갖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실업자라고 하는 거고 같이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같이 못하는 사람 갖지 않는 사람도 있어. 아, 그건 자발적. 실업 왜냐 이거 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직장이 없어. 아. 나는 연봉을 1억을 받아야 되는데 나 정도면 아, 1억을 받아야 되는데 되는데. 뭐 8천, 7천 달러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1억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거를 이제 자발적 실업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업은 일단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하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 일을 못하고 있는 혹은 안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비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경제활동 인구도 있고 취업자, 실업자 뭐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일단 취업자라는 정의는 수입을 목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또 18시간 이상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 혹은 일시 휴직자도 취업자예요. 무급 가족 종사자라는 그 말이 곧 나는 돈을 못 받아도 가족 그치. 그 뭐냐 치킨집에서 일하고 맞아. 있으면 엄마 아빠 일하면 시켰어요. 그치 배달하고 그런 것도 취업자로 치고 있어. 너무 관대해. 근데 어쨌든 사실상 무급이어도 뭔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거니까 취업으로 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여기서 일시 휴직자도 또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닌데 회사에서 휴직한 사람.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휴직하고 있는 사람도 소득이 취업자. 있는 사람이지. 그치. 그건 어쨌든 취업자니까 여전히. 그리고 실업자의 기준도 또 이제 상세히 따져보면 일주일 동안 1시간도 일하지 않고 4주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았던 사람. 그러니까 일하고 싶다라는 거는 구직 활동, 그러니까 어디 뭐 원서도 내고 면접도 보고 이런 한 활동이 있어야지만 실업자로 들어갈 수 있어. 그것도 안 하면 실업자에도 못 껴. 실업자가 되려면 내가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그거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취업자, 실업자를 합쳐서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뭐 나이가 많으신 분, 장애자 혹은 이제 취업을 아예 포기한 사람, 취포자 이런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제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합치면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해요. 보통은 이제 나이대로 치면 한 15살부터 64세 정도가 노동 가능 인구다라고 치는데 요 노동 15세 이상 인구 중에 또 노동 가능 인구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 군인이나 저기 가 계신 분들 학교 계신 분들 근데 그 학교 아니야. 어쨌든 거기 계신 분들이나 전투경찰 이런 사람들은 또 이 노동 가능 인구에 들어가지가 않고 요 또 15세 미만 인구는 아예 또 이제 미성년이니까 여기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공무원은 경제활동 노동 가능 인구에 들어가죠. 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러면은 취업 준비생이 취업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네. 그러면 노력을 애매한 했는데 거야. 내 연봉이 내가 원하는 1억이 안 돼가지고 취업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건 일단 세동된 게 있으면 짝이고 원서 네. 내고 이렇게 하면 네. 그 사람은 일단 그 실업자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요. 일단 원서 내긴 근데 했어요. 여기 있는 주부 학생이 이게 무지하게 애매한 거라. 그치. 애매한 거야 이게. 이 네. 취업준비생은 원서를 안 내고 공부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알바를 하면은
이거 그러면 사실 취업자도 들어가는 취업자. 취업자에 들어가요. 뭐 1시간 이상 일했을 거 아니야, 소위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말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또 이 기준이란 게 명확히 싹 나누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제 통계를 어떤 이제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편리를 위해서 구분을 해 놓은 거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나라마다 이 기준이 다 달라요. 학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실업률이나 고용률 통계라는 걸 어떻게 작성하지?라는 모든 사람이 다 일일이 취업을 해 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표본 집단을 찝어요. 그래서 뭐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찝어서 이 사람한테 설문을 돌려요. 15세 이상인가요? 군인 혹은 수감자인가요? 그래서 여기서 노동 가능 인구, 노동 인구 구분을 하고 여기서 또 15일 동안 일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구분하는 이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그 질문들을 해서 취업자인지 실업자인지 뭐 경제활동 인구인지 비경제활동 인구인지 구분을 해서 이런 설문을 통해서 그 실업률, 취업률을 그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통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문제가 아니라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통계는 특히 이 실업률 통계가 문제가 많은 걸로 보여져요. 일단은 예전 제가 1월 달에 한번 싹 긁어갖고 다시 한번 그때 한번 집계를 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봤는데 볼 때마다 이 느끼는 감정은 과연 이 숫자가 맞을까라고 해서 주민등록등본 상에 이제 인구수랑 이거랑 맞춰도 안 맞고 뭘 이상하게 이게 안 맞는다는 게 원래 인구가 적어야 되잖아요. 경제활동 인구가 주민등록상의 인구보다 많아. 그런 연도가 있어. 뭐 이상하게 좀 잘 안 맞는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설문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시를 때. 그렇죠. 사실은 설문을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가장 정확한 세금 건 다 있어. 세금 내는 놈만 딱 골라내면 돼. 그러면 확실히 일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그걸 실업률로 할 게 아니라 뭐 말을 바꿔야지 뭐 고용률이란 거. 그렇지. 고용률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실업의 종류까지 하고 넘어가죠. 지금 이제 우리가 실업에 대해서 정의를 알아봤고 어떻게 이제 실업률을 구하는지. 그러면 이 실업도 다 같은 실업이 아니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이제 경제 교과서에서는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그 새로운 일자리를 이제 찾거나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는 기간.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로 일주일도 쉬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짧게는 뭐 한두 달에서 뭐 반년, 1년 이렇게까지도 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그러니까 한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고 또 경제 구조나 아니면 한 나라의 이렇게 주요 산업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라고 해요. 이거는 개인들은 사실 그냥 휩쓸려 가는 거지. 큰 회사, 우리나라도 조선이나 해운 같은 회사들이 크게 이제 이런 산업이 무너지면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런 경우에 이제 구조적 실업이다라고 할 수 있고 경기적 실업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IMF라든지 뭐 금융위기 이런 식으로 경기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업이 있을 수 있고 또 계절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에는 공사나 이런 거를 좀 덜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실업이 또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계절적 실업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그 이야기가 완전 고용, 이거 뭐 꿈의 단어, 거의 이거 유니콘 같은 그런 느낌. 이 완전 고용이란 게 이 경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상태가 완전 고용이 아니라 이 경제 내에 마찰적 실업, 그러니까 한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넘어가는 그리고 구조적 실업, 이 경제 구조나 이게 산업이 바뀜으로 인해서 생기는 요 두 가지 실업만 있고 경기적 실업이 전혀 없는 상태를 완전 고용이라고 해요. 그럼 대략 몇 프로 정도? 보통 실업률이 그 경제에 따라 다른데 한 3%, 2%에서 3% 정도면 거의 완전 고용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잠재 성장률하고 비교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딱 수치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내외면 거의 완전 고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까 우리가 코로나는 그럼 경기적 실업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경기적 실업도 이게 만약 경기 변동이 아니거든. 이건 뭐야? 거의 천재지변이지. 천재지변 무슨 실업이지? 계절도 아니고. 뭐야? 코로나로 인한 실업은 미국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하죠? 이건 경기라고 말해. 결국에 어쩔 수 없이 경기지 뭐.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경기적 실업이 경기적 실업이 없어야 완전히 보는 그치. 거구나. 경기적 실업이 그럼 없어야. 코로나는 경기적 실업이라고 봐야겠네. 그치. 거기에. 굳이 하나 넣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실업률 통계의 정확성 문제를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오래된 통계 수치이긴 하지만, 비교하는 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2013년에 만들어 놓은 이제 비교표예요. 이게 뭐냐 하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의 이 실업률 통계가 얼마나 현실하고 맞아떨어지는가. 우리가 이 실업률 통계 왜 굳이 설문으로 하냐, 세금 내는 사람 조사해보면 딱 나오는데, 그거예요. 취업자 수하고 소득 신고한 사람 숫자를 비교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제일 위에 미국을 보면 소득 신고자 수가 지금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4천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정부 기관에서 취업자 수 조사를 한 게 1억 4천만 명이야. 오히려 적어. 소득 신고한 사람보다 이 실업률 통계에서 잡는 취업자 수가 원천하고 신고는 왜 비어 있어요? 원천 신고를 따로 안 하나 봐.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다 신고니까. 그러니까 개로 해서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부 기관에서 뻥튀기를 안 해. 오히려 적어.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소득 신고를 한 사람이 한 6천만 명 정도가 왜 6천만 명밖에 안 되지 근데? 어쨌든 6천만 명 정도고 취업자 수가 한 6,200만 명. 한 100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한국은 지금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게 아니지.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이 19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취업자 수는 2,400만 명이야. 그럼 한 600만 명이 차이가 나. 500만 명, 600만 명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야. 퍼센트 차이는 엄청난 차이. 이거는 거의 사기야. 이 정도면 이거는 그냥 오류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의도적으로 취업자 수를 부풀리고 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거의 10년 전 수치니까 2011년도 수치여서 거의 10년 전 수치여서 지금은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겠죠. 한국의 이 통계가. 근데 어느 정도 나아졌을지는 좀 의문이에요.